done with the deal, unmask the 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는데 출국 전에 외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힘을 통한 평화 이걸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AP통신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고 대통령실이 발췌 배포한 이 발언 원문이 있는데 네.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는데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이다라면서 이 나토 회원국들과 또 한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당장은 뭐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도 보이는데 계속 좀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죠.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죠?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제와 관련돼서도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좀 양해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상회담 개최 조율 중이다 이 사실을 밝히고 이게 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어떤 의제를 얘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상회담이라는 게 여러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러한 형식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정식으로 하는 그러한 정상회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지 NHK 보도를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한 이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성 확보 그리고 이 풍평 대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언 비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고 또 이해를 구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보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구한다는 거는 뭐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하는 것처럼 다음 달 방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달 방류를 할 테니 좀 이해를 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아직 알 수 없는 것이죠. 8월에 한다고 하는 것인지 네. 앞으로 할 건데 기다려보라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언제가 됐든 방류를 하겠지만 뭐 그때 가서 뭐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아직 뭐 수위나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8월에 방류한다라는 것도 일본 정부가 확정적으로 지금 확정지어 놓은 사안은 또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타국의 정상과의 만남에서 그 일정을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일정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원론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가 오간다면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발언을 하는지 또 어떤 요구를 하는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나저나 야당 의원들은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이에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 여론을 환기시키겠다 이런 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하고 부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 이렇게 10명이 김포공항으로 출국해서 현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방일 첫 일정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의 집회였습니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 후쿠시마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일본어로 쓰여있는 현수막 그리고 피켓을 들고 한 1시간 40분가량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됐다라는 거고요. 네. 이 자리에는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이 단체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항의 방문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해고연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라고도 촉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엔 또 현지 시민단체 사요나라 원전하고 소통하는 교류회도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기관 또 이런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다각도로 이제 접근하는 그러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의원 모임과 면담을 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네.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클럽 기자회견 그리고 해고염소 해양 투기 저지 도보 행진 등의 일정을 예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IAEA 사무총장이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폭행 빼고는 다 당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국격을 추락시키는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모로 뭐 망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만남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정중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것이다. 국격을 추락시키는 불의한 행동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곰곰이 되새겨봐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 윤지혁 원내대표도 국제기구 대표를 모욕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그지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서도 IAEA 대표단을 향해서 일본 편향적이라고 한 것은 국격 훼손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돈 없는 괴담 선동 정치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뭐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오염수, 뭐 처리수 이런 표현도 안 쓰고 그냥 물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물을 안전하다고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하지 않아서 지금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얘가?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프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정화를 했고 그 정화한 결과가 안전하다. IAEA 보고서는 이 주장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미비한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알프스라는 그런 기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른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IAEA가 검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바를 뭐 그대로 활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고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일본이 결정할 것과 IAEA가 이제 결정할 것 그리고 왜 보고서에 예를 들면은 다른 샘플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과학적인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부족한 어떤 이 설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이른바 가짜뉴스 맞겠다. 그리고 정부가 뭐 최대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관련 내용들을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요. 지난번에 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인사가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처리수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이제 쓰는 표현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강조하는 그런 뜻의 이제 처리수인데요. IAEA 보고서에도 이제 이 처리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좀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오염수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는데 공직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리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은 일본 편향적인 자세가 아니냐. 이건 이제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구영 국무조정실 국무일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오염수로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언론이나 당에서 국회에서 쓰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IAEA 보고서의 표현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오염수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라는 걸 비추어 보면은 다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폐수라는 용어를 이제 민주당 등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적절하냐 이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굳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국민께 근거 없는 불안감만 주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방류할 경우에는 후쿠시마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수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질의도 있었는데 기존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고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다시 강조한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헷갈리게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거는 기존에 핵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게 바닷속에 축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하다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안전성이 확인돼야 우리는 수입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거기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해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일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 이제 이게 우리 논리인데요. 네. 다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라파엘 그로시 총장 등이 주장한 것처럼 이 오염수를 이 정화해 가지고 방류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어쨌든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깨끗한 물은 추가로 이제 그 해역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라파엘 그로시 등의 주장은 그러한 물에서 만약에 산 수산물이 있다면 그것은 수입해도 된다라는 주장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배출될 때 깨끗하든 더럽든 간에 그 해역의 상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는 상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네. 일본은 여전히 이제 IAEA 보고서 등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될 경우에는 깨끗하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고 전문가니 뭐니 물론 이제 외교관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로시 총장이 후쿠시마 해역 주변에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수소 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다는 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뭐 오염수라고 하는 걸 오염수에서 살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보니까 뭐 물 마신다고도 하고 수영한다고도 하고 뭐 그 수산물도 깨끗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굳이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왜 사용했는가도 의문입니다. 네, 하여튼 뭐 후쿠시마 해역에 있는 수산물들이 다 바뀌어야지 되는 건가? 아니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참 이상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한 이후에 정치권 공방 뭐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사업 재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방세환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가 오늘 오후에 하남시청 상황실에 모여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세 지자체장은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직간접적인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자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 개 지자체가 이 강화 IC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자. 여기에 합의했다는 거고요.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교통 편의 증진에 노력을 하자라는 것에 공감했고 교산 신도시 이건 하남에 있는 건데요. 이 교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위해서 고속도로의 선교통 후 입주 목표를 이행할 것 등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움직임과 별도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주민투표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양평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을 해서 그 안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 여당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다음 정부에서 사업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원희룡 장관은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일정을 수행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전면 백지화를 걷어들이는 것은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원 장관의 발언이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공격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백지화는 이미 선언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진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거죠.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해서 난 백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백지화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을 내가 할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공세 중단하면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비치는데요. 지금 원 장관의 발언이. 그런 뭐 얘기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하면 그러면 사업 재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제 엎어진 거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민주당에 돌리는 방식의 어떤 정치 공세를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이 설명을 했는데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논의가 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한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검토한 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한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이 땅 소유주의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이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라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희룡 장관은 이런 사실을 지난달 29일에야 알았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고요. 네. 이때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서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 치를 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병산리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있고 이걸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 형질비방 이런 것들을 한 정황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네. 그때 이미 땅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이 질의 내용이 형질 변경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어떤 내용 나는지 좀 보고요.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관련 시민단체 등이 이 의혹에 대해서 고속도로 게이트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이 대통령 가족의 재산 증식을 위한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 국토부 제2차관이 설명한 그런 뭐 타당성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다 등등의 내용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이고 사전에 누군가 이걸 알아서 로비를 했다든지 중간에 뭔가 부적절한 어떤 권한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해명도 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에 방점을 찍고 앞으로 뭐 이 진상규명과 특검 추진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동균 전 양평 군수 일가 땅이 당초 원안 종점 부근에 있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 조선일보 등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 군수 일가와 친척들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원안 종점 근처인 양평군 옥천명 아신리 등에 14개 필지 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소유 중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셀프 어떤 특혜 의혹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일부 보도에 이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현직일 때 이제 구매를 한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셀프 특혜 의혹이다 이런 건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해서 그 지역 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앞으로 이 문제도 뭐 입씨름의 대상이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원안은 김성교 전 의원 그 양평 군수일 때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추진한 것도 있고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중간에 강화 IC를 설치하자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얘기할 때는 또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이제 얘기한 바도 있고 굉장히 얘기가 여러모로 얽혀 있는데 왜냐하면 다 양평군에 있는 사람이고 다 국회의원을 했거나 군수를 지냈거나 또는 뭐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성교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도 거론되는 인물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뭐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누가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
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난감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왜 애초에 어찌됐든 간에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원안에 해당하는 이 양서면으로 종점이 확정됐던 이 안이 5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왜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 네. 그리고 그 바뀐 과정이 적법했느냐. 요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요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때문에 제대로 이제 좀 조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머지 문제는 뭐 검찰 수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어떤 게 가장 타당성이 좋은 건지 경제성이 또 높고 그리고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것인지 평가해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사월 백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경안이라고 하는 것도 애초에 고속도로 안하고 이제 사업의 취지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네. 고속도로 이 안은 두물머리 근처에 교통량 정체 해소를 이제 핵심으로 하는 안인데 지금 바뀐 강상면 안은 쉽게 얘기하면 양평읍이라든지 양평군 핵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모에 가까운 안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할 필요도 있다. 이게 별개 사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회를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매일 만보 걷기를 하는데 오늘도 시사회를 들으며 만보를 채워가고 있어요. 만보 채우면 들어가서 씻고 시원하게 시사회 들을 거예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걸음수를 보내주셨는데요. 8,600보 정도를 걸으셨네요. 만보 금방이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씻으시고 시사 계속 들어주십시오. 1967님. 우리 집 옥상에서 제가 농사지은 열무로 담근 열무김치에 막걸리 한잔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좋은 날 라디오 틀어두고 시사 듣는 이곳이 최고의 피서지인 듯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는데요. 막걸리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요. 한 잔 아주 시원하게 드시면서 여름 더위 이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평소